PD, 제가 오늘 우리 맨날 이제 토지보상 관련돼갖고 이야기 나눴잖아요. 오늘은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업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얘기들 좀 해드릴게요. 법인에서 한번 이제 우연찮게 사연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.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어서 그래요. 이분이 소주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. 남편 되시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. 딸. 그리고 이혼을 하셨어요. 남편분은 어디서 일을 하시냐면 룸사롱이나 뭐 이런 관련된 업무를 좀 했던, 옛날로 말하면 좀 약간 건달? 뭐 이런 쪽에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이제 오셨는데, 그 따님의 어머니가? 예, 어떡하냐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딸은 아주 성실한 친구였거든요.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. 왜 자살했냐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. 그 아버지가 칼을 맞고 사망한 채로 3일인가 5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. 근데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재산 이런 거 있잖아요.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.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라고 해갖고 그런 걸 받아야 돼요. 일정 기간 안에. 그 기간이 도가 된 거예요. 그러면 자동으로 빚이 자식한테 상계가 되는 거예요. 아버지가 돌아가서 부주금이 나오잖아요. 그 부의금마저도 들고 갔어요.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걸 어떡하냐고. 뭐 어떻게 해요? 방법이 없잖아요. 그쵸? 이미 다 지나간 거고.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. 정말 도와드릴 게 제가 없고 그렇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. 저는 살면서 누가 공짜로 주거나 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는 편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된 사건들을, 아무래도 민사 관련된 거를 변호사님 옆에서 많이 도와가면서 느꼈던 건, 이 금융 사건은 저는 영혼살인이라고 느껴져요. 온 가정을 파탄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금융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관대하지 않나. 토지 보상도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모든 재산이 거의 걸려있는 순간도 많을 텐데, 이런 쪽으로도 사기나 이런 범죄 같은 게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나요? 너무 많아요. 저희도 업무하면서 느낀 게,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, 토지보상도 마찬가지예요. 충주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거든요. 이분이 법인으로 땅을 10,000평을 갖고 계시고 5,000평을 갖고 계셨어요. 지금 빚쟁이가 됐어요.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. 그럼 어떤 업자가 와서 이야기해요. 여기다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팔아줄 테니까, 당신 땅을 살 테니까 동의서를 해달라.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다. 감정평가를 많이 높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소위 들고 튀는 사람도 있어요. 은행에서는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땅을 보고 담보를 준 거기 때문에, 돈을 빌린 사람은 그 사람인데 담보를 건 건 그 땅이기 때문에, 그렇죠. 그 땅 주인에게 책임을 그렇죠. 그 땅이 날아가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퇴직하고 남한강에다가 자기도 전원주택에 살고 주변 좋은 분들하고 살기 위해서 어렵게 대출을 껴서 땅을 구입하셨는데, 그러한 사기꾼들을 만나서 법인 땅 10,000평은 경매로 날아갔고요. 일반 땅 5,000평은 빚쟁이까지 되셨어요.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. 그런 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안 되나? 처벌이 되죠. 근데 처벌이 좀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.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못할 정도로 저희는 간간히 비일비재 많이 보거든요. 제가 여기서 꼭 이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. 사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. 매너가 좋고 인심이 후해요. 주변인들로부터 괜찮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.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다. 한 달 쓰고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보름 만에 100만 원을 주면서 20만 원까지 뭐 이자로 준다든, 또는 뭐 아이들에게 옷을 사준다든, 정말 한 1년, 2년, 3년에 걸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. 그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1,000만 원이 되고, 어느 순간 이게 터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. 왜 그러면 사기를 당했는데 거길 못 빠져나오냐 말씀드릴게요.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활용을 잘해요. 내 친구 박사야, 누구야 이미 작업들을 해놓고 그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런 후광 효과라고 하죠.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, 저 친구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친구구나,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, 일주일 있으면 돈이 나온다, 열흘 있으면 돈이 나온다, 이거를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.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. 돈을 빌렸잖아요.
너 X판 오늘까지 1,000만 원 안 갖고 오면 너 그 돈 다 받는 줄 알아?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원금을 받기 위해서 또 어딘가에서 돈을 꿔서 또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궁지에 몰리거나 이런 분들은 자꾸 희망을 찾으려 하거든요. 저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기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. 이게 웬만한 노력 아니군 못하거든요.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,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요.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마수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. 실상 이게 사실상 힘들거든요. 1억 받으러 갈래다가 2억 원어치 병 얻어 갖고 오는 경우 전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런 사람들 못 받아요. 제가 봤을 땐 거의 힘들어요. 힘든데 어떤 경우를 경험했냐면 소수고 일부겠지만 자꾸 희망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마법사가 아니고 살리기 힘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1%의 가능성을 걸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. 넘어지는 뺨 때리는 거하고 밟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.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에서. 이거에 대한 결론을 조금 내리자면 큰 돈을 투자한 사람의 손떼기가 더 어려운 건 본전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항상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때때로는 지금의 현실을 명확히 받아들이는 것 또한 더 큰 손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. 욕심 때문에, 욕심 또는 기대, 희망, 내가 한 노력보다 과하게 들어오기를 바라고 항상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오늘은 토지보상 주제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으면 해서 오늘의 주제는 좀 야외에서 편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